책으로 통하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며 이야기 나누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가족과 함께 읽는 책. 어떤 책일까요? 네, 일본 번역서인데요. 이유가 있어서 멸종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재미난 설정과 또 정확한 과학 지식을 한데 엮은 흥미로운 책인데요. 일본에서 동물도감을 만들어 온 마루야마 다카시가 글을 쓰고요. 여러 작가가 함께 참여해 그림을 그린 책입니다. 지금은 지구에서 사라진 멸종 동물들의 멸종 원인을요, 그 동물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재미난 방식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멸종했습니다. 네. 네. 공동묘지에 가봐라. 거기 있는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멸종을 했던 게 참 아쉽다.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요. 예. 어쨌건 멸종한 동물 입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 이 각각의 동물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멸종의 의미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예. 우리가 멸종이라고 하면 무섭고 두려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책의 관점입니다. 네. 생명의 긴 역사를 보면요. 멸종은 늘 벌어지는 일이었고요. 그렇게 어떤 생명이 멸종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진화하면서 또 그 자리를 채워왔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게 공룡이 멸종한 후에 그 빈자리를 조류와 포유류가 채운 것처럼요. 다만 기존의 멸종은 대체로 자연 상태에서 벌어진 멸종인데 오늘날에 벌어지는 멸종은 인간이 관여한 멸종이라는 게 큰 차이라는 겁니다. 공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상당히 큰 지도가 그려지는데요. 그 뒤에 가서 이 저자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하는 네. 그런 생각에서요. 생명 진화의 맥락에서 보면 멸종이 갖고 있는 의미도 달라지는 것인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동물들의 멸종 그 변을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얘기는요. 너무 착해서 멸종한 스텔러 바다소입니다. 너무 착해서 멸종했다. 네. 네. 이 스텔러 바다소는 이 바다 표범이 엄청 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북극하고 가까운 바다에서 다시마만 먹으면서 살던 동물입니다. 이 추운 바다에서 살다 보니까요. 몸에 지방을 계속 저장한 겁니다. 그래서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몸 길이가 8m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가 없어서 해초를 잇몸으로 찢어서 먹었고요. 동료가 공격을 받으면 동료를 지켜주려고 모여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쉬운 사냥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견된 지 27년 만인 1768년에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50년경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그렇죠. 사람 눈에 발견되고 27년 만에 멸종했다. 네,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다른 이제 스텔러 바다소들이 너무 착하니까 예. 도와주려고 모여드는 거죠. 그럼 사람 입장에서는 사냥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네. 또 뭐 그런가 네. 하면 뉴질랜드 스티븐슨 섬에 사는 굴뚝새도 있는데요. 이 새는요, 뉴질랜드에 있는 많은 새가 그렇듯이 천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날개를 쓰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섬에서 평화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섬에 등대가 생겼고요. 당연히 사람이 들어왔겠죠. 그 사람을 따라서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네. 이 한 마리가 그 섬에 있는 모든 굴뚝새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천적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살던 굴뚝새. 그런데 고양이 한 마리가 네. 네. 그리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 현상들 중에 이제 이 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그래도 비극이고 위기는 네, 위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기게 된 이유가 뜻밖에도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무서운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그런가 하면 네. 환경의 변화 때문에 멸종한 동물들도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유라시아 대륙에 살던 큰 뿔 사슴입니다. 얼마나 뿔이 크냐면요. 수컷의 경우에는 뿔의 너비가 3m고요. 이 뿔의 무게만 45kg이 됩니다. 뿔이 너무 커서요. 물 먹을 때나 풀 뜯을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뿔이 매년 새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뿔이 자라려면 칼슘하고 인이라는 성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숲에서 계속 먹을거리를 섭취해야 되는데 숲이 점차 줄어들면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었고요. 네. 결국
뿔이 아닌 다른 뼈가 다 약해져서 아하. 멸종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네. 또 재미난 사례 하나는요. 날개를 펼치면 70cm에 이르는 잠자리인데요. 이름이 메가네우라입니다. 이 곤충은 폐가 없어서 몸 옆면에 난 작은 숨구멍으로 산소를 받아들여서 호흡을 하는데요. 예. 이게 몸이 작을 때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몸이 커지면 온몸에 산소를 보내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메가네우라가 번성했던 때는요. 산소 농도가 35%였습니다. 지금은 21%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이 숨을 쉬기가 괜찮았는데 이후에 산소 농도가 옅어지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숨이 막혀서 멸종했습니다. 그렇군요. 윤하진님, 제목이 독특해서 눈여겨보고 있던 책인데 오늘 소개해 주시네요 하셨습니다. 역시 밝은 눈을 가지신 분은 찾아내요. 네. 멸종이라고 하면 다른 동물을 떠올리기 쉬운데 인류도 그렇잖아요. 인류도 네. 그동안에 여러 종이 경쟁하다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죠. 예, 호모사피엔스의 이제 후손인데 다른 인류의 종이 멸종한 이유도 있죠. 네. 이 책에서도 유일하게 사람을 다루는 꼭지가 바로 그 꼭지인데요. 네.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보다 힘도 더 세고 뇌도 더 컸다는 게 오늘날 과학의 이 발견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에게 졌느냐? 바로 상상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상상력. 네. 호모사피엔스는 종교라는 체계를 만들어내면서 예. 보다 큰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는데요. 네. 네안데르탈인은 가족을 벗어나는 집단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그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잡아먹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밀어냈다고 해야겠죠. 밀어내고 네. 죽였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다 카인의 후예예요. 다 살인자의 후예들이에요. 저희가 호모사피엔스 때문에. 9781님, 이유가 있어서 멸종했습니다. 멸종하면 공룡이랑 맘모스만 아는 아들과 함께 봐야겠어요. 네, 멸종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인류에게도 이제 이게 큰 주제일 것 같아요. 네. 멸종이라는 때가 온다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어서요. 뭐 과거의 멸종을 보면 대부분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처럼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생겼는데요. 네, 이런 사태는 인류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히려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 터전인 지구를 인류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데 있지 않은가. 네, 이런 깨달음이 이 책이 전해주는 교훈 예.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꼭 마지막에 짚어야 할 부분이 그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시대 책으로 통하다 가족과 함께 읽는 책으로는 마루야마 다카시의 이유가 있어서 멸종했습니다. 2주의 주목신간으로 딜런 에반스의 유토피아 실험, 세상을 바꾼 책 100권으로 타인의 고통 이렇게 3권 오늘 살펴봤습니다. 3권을 아우르는 공통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다룬 책들이 우연히 또 멸종, 멸망, 고통 네. 우리가 이렇게 피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피한다고 끝이 아닌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해내야만 네. 우리가 멸종, 멸망,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또 삶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